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식품 첨가물은 매일 하나씩은 먹죠. 이건 꼭 한 박스로 사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공짜를 좋아하니까 이거는 동시에 또 2개를 먹게 되죠. 나는 이 모든 게 맛이야. 그래 좀 많이 먹는데. 그럼 기분이 확 풀리잖아요. 피로 회복을 위해 평소 즐겨 마시는 각종 건강 음료. 그런데 시중의 비타민 음료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비타민C 함유 음료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또 발암 성분인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36개 품목에서 벤젠.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2006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비타민 음료 벤젠 검출 사건. 바로 이것이 벤젠입니다. 뭐 지울 때. 아까 굉장히 무색의 투명한 액체 벤젠은 석유에서 추출한 유독성 물질인데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불꽃이 닿기가 무섭게 거침없이 타오르는 벤젠. 불길과 함께 치솟는 유독가스의 양도 엄청난데 불이 잘 붙는 라이터용 기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불을 붙이자 금세 불길이 일어나는데 벤젠이 벤젠. 한눈에 보기에도 휘발유보다 벤젠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지난 2005년 중국에서는 송화강이 벤젠에 오염되면서 하얼빈시 전체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강력한 독성을 지닌 벤젠. 그런데 건강음료에 왜 벤젠이 들어간 것입니까? 비타민 C가 안식향상 나트륨과 만나게 되면 이 비타민 C가 안식향상 나트륨이 벤젠으로 전화되는데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촉매 역할을 원래 그건 통해서 아닌데. 안식향상 나트륨이 맹독성 물질인 벤젠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음료에 안식향산 나트륨과 비타민C가 함께 존재할 경우 비타민C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안식향산 나트륨이 벤젠으로 변이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벤젠 검출의 주범 안식향산 나트륨은 무엇일까요? 꼭 들어있던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백색의 결정성 분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로 가공식품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안식향산 나트륨. 수록보로 같아 약간. 라면 딱 그 냄새는 어떨까? 없을 것 같아. 아무 냄새 안 납니까? 냄새 안 나는 게 더 무서워. 냄새가 없는 합성 화학 물질. 안식향산 나트륨에 노출되면 두통, 가려움증, 복통, 그리고 저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어지럼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거에 노출되면 건강음료에 안식향산 나트륨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산도가 낮은 이런 음료수에도 일반 세균들은 자랄 수 없지만 곰팡이라든지 효모,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면은 이스트가 자라면은 음료수가 완전히 알코올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알코올 발효가 돼서 그러니까 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곰팡이가 자라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안식향산을 넣는데 특히 이 안식향산은 이런 건강음료나 탄산음료 주스와 같이 산도가 낮은 데서 조금만 소량을 사용해도 효과가 매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식향산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가공식품의 방부제로 쓰이는 식품 첨가물 안식향산 나트륨. 그 보존력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30도의 온도에서 일반 우유와 안식향산 나트륨 0.5g을 넣은 우유가 부패되는 모습을 3일간 지켜봤는데요. 저것도 찍은 거야.
일반 우유의 부패 모습을 살펴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유의 양이 줄어들더니 덩어리집니다. 반면 안식향산 나트륨을 첨가한 우유는 우유 양만 조금 줄어든 듯한데요. 3일경과 후 상한 듯 완전히 굳어버린 일반 우유. 이 정상이죠, 근데. 못 먹는 거죠? 안식향산 나트륨을 첨가한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의 양만 조금 줄었을 뿐 3일 전과 별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안식향산 나트륨을 넣은 우유를 소량 마셔보는데 맛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 우유를 쉽사리 삼키지 못하는 실험. 미안합니다. 쉽지가 않는 거죠. 미안해요. 보통 우유 마시는 겁니다. 정말 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알고 먹으니까 이게 알고 먹으니까 이거 미안해. 웃긴가요? 그게? 벤젠이 검출된 제품은 비타민C와 방부제인 안식향산 나트륨.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2006년부터 음료류에 안식향산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은 안식향산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15가지 건강음료의 안식향산 나트륨 함유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자주 먹는 건데? 첫 번째 제품엔 없습니다. 없어요. 깜짝이야. 이 제품에도 역시 없군요. 없어요. 이 피로 회복제는 어떨까요? 있어요? 안식향산 나트륨 첨가돼 있습니다. 봐야 되는구나, 뒤를. 비타민이 없겠죠. 계속 살펴봅시다. 있나요? 이 제품 역시 안식향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군요. 몇 개의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제품에 안식향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는 제품들에는 안식향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 가지 제품인데요. 이 세 가지 제품에는 안식향산 나트륨이라고 표기되진 않았지만 이름만 바꾼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조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효능과 효과는 안식향산 나트륨이랑 똑같지만 이름만 바꿔서 표기된 것으로서 실제로 안식향산 나트륨이 사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성능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의 유사명은 벤조산, 나트륨염, 벤조산 나트륨, 나트륨 벤조산으로 무려 4가지나 되는데요. 조사 결과 15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안식향산 나트륨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건강음료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갈까요? 혹시 벤젠이 생성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타민C 성분도 여전히 첨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게 뭔데요? 그러니까요. 화학약품들 같은데. 시약 대리점에 온 것 같네요. 알약들이요? 가루요? 가루? 건강음료의 재료를 살펴보니 총 8가지 성분 중 무려 7가지가 합성 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없지만 무려 4개의 재료가 비타민 성분입니다. 과연 이 건강음료들은 안전한 것일까요? 공주대학교 약물남용연구소에 벤젠 검출을 의뢰해봤습니다. 벤젠 정밀 성분 분석기기인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해 안식향산 나트륨이 함유된 건강음료의 벤젠 함량을 측정해봤는데요. 놀랍게도 검사를 의뢰한 3개의 건강음료 모두에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여전히 물 먹어야죠. 각각 0.3 ppb, 0.6 ppb, 0.9 ppb의 벤젠이 검출됐는데 그 중에서도 자양강장제가 0.9 ppb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벤젠의 양도 늘어날까요?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물에 안식향산 나트륨과 비타민 C를 섞은 다음 측정해 봤는데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벤젠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기준 벤젠 수준은 모두 먹는 물 벤젠 기준인 10ppb 이하 수준으로서 섭취 시 건강상 인체에 염려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료류 중 벤젠은 안식향산 나트륨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과일 등 천연식품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벤조익 액시드 등이 분해되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탄산음료에도 안식향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존. 포도맛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원재료명을 살펴보니 역시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리맛 탄산음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게다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콜라를 살펴보니 똑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식향산 나트륨이 함유되지 않은 콜라, 함유된 콜라가 혼재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도 드시지 않습니까?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에 안식향산 나트륨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혼합했다면 과연 안전할까요? 검사 결과 놀랍게도 0.01ppb에서 최대 0.08ppb까지 벤젠의 양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장음료에다가 생과일즙을 집어넣고 측정해 보았는데요. 초기에는 0.06이었는데 5시간 뒤에 0.07ppb로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극미량 증가하였는데요. 이것은 생과일즙의 비타민 C가 우리가 첨가할 때보다는 훨씬 낮은 농도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이제 미미하게 일어났지만은 역시 생과일즙을 집어넣어도 벤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벤젠 검출 음료 얼마나 먹으면 위험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벤젠 기준은 먹는 물 기준인 10ppb. 따라서 1ppb 검출 음료를 10병 이상 마시면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벤젠 기준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5ppb 이하. 그러므로 1ppb가 검출된 음료 5병 이상만 마시면 벤젠 기준 초과. 심지어 유럽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인 1ppb로 벤젠 검출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다 다른 거다. 아우. 나는 뭐든지, 나는 뭐든지. 당신이 오늘 마신 건강 음료는 무엇입니까? 뭐 하루에 10병, 5병 안 만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밤새서 일하는 뭐 근로자 여러분들은 사실 졸음 쫓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병을 마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배그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많이 사오죠. 그래서 항상 사오는 게 저거예요. 그래. 힘내라고. 자연강장. 절대 사오지 마. 물 먹었는데 나는. 역시 이 음료들에도 이제 그 허용치 기준치보다는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많은 양을 먹을 때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성분이 벤젠이라고 하니까 일단 충격적이에요. 혹시 드라이 클리닝하고 맞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벤젠 아니에요? 어머, 가장 잘하세요. 맞아요. 네, 그 흰색 나오는 거. 아, 그게 벤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네요. 그럼 그래서 벤젠이라는 게 클리닝할 때 들어간 어머머머. 먼지만한 그런 정도의 양이 1리터의 물에 녹아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의 제한 없이 먹는 물의 그 벤젠 허용 기준이 10ppb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료에 그 10ppb 이하의 농도로 함유된 그 벤젠 농도를 가지고 위험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비타민 C와의 반응에 의해서 벤젠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와 함께 쓰는 것을 저희가 자주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 결과 10ppb를 음용수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요. 네. 술에는 벤젠이 없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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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벤젠 덩어리 같아 지금. 술을 그만 드세요. 술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벤젠이라는 게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몸에 쌓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적되는 그런 물질인가요? 그 벤젠이나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작용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체내에서 36시간 이내에 분해 배출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축적에 따른 위험성은 그다지 적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벤젠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접촉 가능성 자체를 줄여주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독성 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두라던가 메밀, 이렇게 콩나물 같이 해독 효과가 높은 식품들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를 하는 것이